안녕하세요, 세리나우스입니다. 오늘은 오래돼 보이는 노래방에서나 있을 것 같은 벤치를 철거하고 리모델링 해보겠습니다. 우선 철거는 힘으로 그냥 팍팍 뜯어냈습니다. 실리콘으로 붙어 있어서 어렵지 않게 철거했습니다. 처음에는 저 아래 벤치까지 모두 철거하고 벽에 퍼티 작업을 한 후에 도배로 마감을 하려고 했습니다. 바닥을 확인하니 마루 위에 벤치가 설치된 게 아니고 벤치를 설치하고 마루가 나중에 시공되어 있었습니다. 그럼 뭐 타일 붙이기 그거는 상관없을 거예요. 타일 붙여주면 거기 방석 깔아도 나쁘진 않아요. 어디? 이 위에다 타일 깔자고? 아, 이 위에? 안 하는 걸 뜯어내고 그 바닥에 타일 깔고 뜯어내고 깔아도 되고 뜯어내고 깔아도 되고 뜯어서 깔아야 여기 위에다 깔아도 되고 위에다 깔까? 알록달록한 거 말고. 그렇게 우리는 예정에 없던 타일을 붙이기 위해 작업에 돌입했습니다. 우선 위쪽이 지저분한 도배지를 먼저 제거해 줬습니다. 실리콘이 덕지덕지 붙어 있어서 일일이 칼로 제거해 줬습니다. 햇살이 정말 잘 들어오는 공간이네요. 방 입구 쪽 도배지도 같이 할 거라 제거해 줬습니다. 창문이 많고 장식장 같은 것도 있어서 도배지 제거가 쉽지 않았습니다. 칼로 끝부분을 들어 올리고 쭉 잡아당기면 도배지는 쉽게 제거됩니다. 살살 달래가면서 뜯어 올립니다. 실리콘도 칼로 제거해 줬습니다. 부분 남아있는 벽지와 이물질들을 잘 제거해 줍니다. 그래야 도배를 하고 나면 티가 나지 않습니다. 항상 밑작업이 80% 이상 차지합니다. 사람이 앉는 곳이라 다행히 탁하는 쏘지 않았네요. 칼로 꼼꼼히 제거해 줍니다. 이쪽 벽도 같이 새로 도배할 거라 제거해 줬습니다. 가운데 쭉 자르고 두 번의 제거가 끝났습니다. 여기도 쉽게 제거가 되었습니다. 쉽게 제거되니 기분 좋네요. 중간중간 정리하고 청소하고 해줬습니다. 현장이 너무 어수선하면 일이 잘 안됩니다. 잘못하면 다칠 수도 있어서 자주자주 치워줘야 합니다. 확실히 둘이 하니 편하네요. 청소도 같이 하고 잘 제거되지 않은 도배지도 제거해주고 소파 벤치도 한 번 더 청소해줬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타일을 붙이기 전에 타일을 일자로 쭉 늘어놓고 타일 중간쯤을 표시해줍니다. 이번 타일은 나무에 붙일 거라 타일 본드와 실리콘으로 부착해주려고 합니다. 실리콘 솔 위치에 마스킹 테이프를 붙여줄 거라 부착한 타일을 늘어놓고 중간 부위에 표시해줬습니다. 줄자로 일정 간격에 표시해도 되지만 타일을 쭉 늘어놓고 표시해주면 빠르고 좋습니다. 타일 내려놓고 마스킹 테이프 붙여줄게요. 모자이크 타일은 저도 처음 시공해봐서 시공 난이도가 일반 300에 300 타일보다 어려웠습니다. 표시해놓은 부위에 일정한 간격으로 마스킹 테이프 붙여줍니다. 다이소에서 파는 20mm 종이 테이프를 사용했습니다. 붙이고 손으로 똑똑 끊어내면 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하나 붙여 나갑니다. 마스킹 테이프는 그냥 저렴한 거 사서 쓰면 됩니다. 역할을 다하면 벌을 줄 운명이라 싼 게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모자이크 타일이라 확실히 마스킹이 촘촘하네요. 나중에 하자가 나면 안 되니 꼼꼼히 붙여줍니다. 직각으로 된 구조였으면 쉽게 시공했을 건데 4번이나 꺾여 있는 구조여서 여러모로 쉽지 않았습니다. 초보가 시공하기에는 난이도가 좀 높았습니다. 그래도 도전해보는 거죠 뭐. 마스킹 테이프가 잘 붙도록 손으로 한번 비벼줬습니다. 코너비드는 PVC로 된 둥근 제품을 구매했습니다. 가위나 칼로 쉽게 잘리고 앉는 부위라 차갑지 않은 느낌을 위해서 선택했습니다. 만나는 부위 잘 이어지도록 다듬어 줬습니다. 자, 드디어 붙입니다. 본드는 앞전에 화장실 시공하고 남은 걸 사용했습니다. 본드 던져주고 잘 펴바릅니다. 저도 처음 해보는 시공 방법이라 조금 걱정되지만 벽도 아니고 본드와 실리콘이 잘 잡아줄 것 같습니다. 삐져나온 본드 잘 정리해주고 마스킹 테이프 띄어냅니다. 잘라놓은 코너비도 올려주고요. 옆쪽으로 이어서 본드 발라줍니다. 모서리는 헤라로 한번 발라줬습니다. 톱니고대로 골고루 평평하게 발라줍니다. 뭉치는 곳 없이 펴바르면 됩니다. 코너비도 올려주고 꾹꾹 눌러줍니다. 마스킹 테이프 띄어낸 곳에 실리콘 쏴줍니다. 코너비도 올리기 전에 마스킹 테이프 전부 제거해 줬어야 하는데 깜빡하고 코너비도 올려버렸네요.
내리고 마스킹 테이프 전부 제거해 줍니다. 초보에게는 항상 실수가 있습니다. 다 경험인 것 같습니다. 다음에 실수 안 하겠죠? 자, 코너 비드 다시 올려주고요. 실리콘 쏘고 타일 올립니다. 다행히 타일 크기가 10×10인데 50이 딱 맞습니다. 벽쪽마저 잘라내야 했으면 아마 커팅 지옥에 빠질 뻔했습니다. 타일 올리고 손으로 문질문질 해주고 간격제 꽂아줍니다. 다음 장도 실리콘 싸주고 타일 올립니다. 간격제 넣어주고 고무망치로 두드리면서 돌출된 곳을 낮춰주며 붙입니다. 벽쪽 커팅 안하고 넣을 수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손으로 꾹꾹 누르면서 간격 봐주고 고무망치로 두드리면서 수평 봐줍니다. 실리콘은 본드 높이 정도 싸주면 됩니다. 투명 실리콘을 사용해서 잘 안 보이네요. 모자이크 타일이라 흐물거립니다. 한쪽 잘 맞추고 내려놓습니다. 9장이 그물망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뒤집어 놓고 칼로 쭉 그어주면 쉽게 잘립니다. 간격제 넣고 고무망치로 수평 보면서 두드립니다. 사실 일직선으로 쭉 붙여나가는 건 초보도 쉽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리콘 싸주고요. 타일 한쪽 맞추고 손으로 눌러줍니다. 벽쪽 6장 잘라서 같은 방법으로 넣어줍니다. 간격제 넣고요. 고무망치로 돌출된 부위와 부분 두드려줍니다. 벌써 한쪽 면이 끝나갑니다. 실리콘 싸주고요. 타일 올려주고 손으로 문질문질 꼭꼭 눌러줍니다. 간격제 넣고 줄눈 간격이 일정하도록 손으로 밀면서 위치 잡아줍니다. 사실 간격제를 안 넣고 눈대중으로 맞춰도 됩니다. 하지만 사람의 눈은 한계가 있습니다. 사용하는 게 좋겠죠? 고무망치로 퉁퉁퉁 높이 맞춰줍니다. 자, 이번 줄 마지막 시공합니다. 실리콘 쭉 발라주고요. 타일 올리고 손으로 문질문질 꾹꾹 눌러줍니다. 줄눈 간격을 어느 정도 보면서 손으로 위치를 잡아줍니다. 간격제 넣고 한 번 더 밀착시켜주고요. 최종적으로 고무망치로 한 번 더 단차 봐주면서 붙여줍니다. 초보에게는 항상 빠른 것보다는 안전하고 화자가 안 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한쪽 벽 한 줄이 끝났습니다. 이때까지는 몰랐습니다. 여기가 가장 쉬운 난이도였다는 걸요. 실리콘이 떨어져서 교체해 줬습니다. 온장 마지막 붙여주고요. 최종적으로 수평계로 꾹꾹 눌러줍니다. 이렇게 하면 돌출된 부위들이 눌리면서 수평이 더 잘 맞습니다. 귀찮아도 꼭 해주세요. 대각선으로도 눌러줍니다. 두 번째 꺾으면 시공합니다. 코너비드는 먼저 잘라줬습니다. 가위로 하면 더 쉽고 편합니다. 쓰려고 하면 없네요. 칼로 잘라줬습니다. 본드 던져주고 톱니고대로 잘 펴바릅니다. 본드는 바닥에 문대듯이 꾹꾹 눌러주면서 뭉치지 않도록 골고루 발라줍니다. 다 바르면 빠른 시간 안에 붙여줍니다. 마스킹 테이프 먼저 제거합니다. 초보는 넓은 영역을 발라놓고 하면 나중에 본드와 겉마름이 생겨서 하자가 생깁니다. 구역을 나눠서 조금씩 진행해주세요. 실리콘 싸주고 온장부터 타일 올려줍니다. 손으로 꾹 누르면서 위치 잡아줍니다. 간격제 넣어주고 온장부터 붙여나갑니다. 만나는 부위 재단해야 할 부분을 빼놓고 먼저 붙입니다. 고무망치로 퉁퉁퉁 단차 맞춰줍니다. 첫 번째 만나는 부위 온장 시공이 끝났습니다. 재단할 부위 표기해주고 겉터기로 자릅니다. 대각선으로 잘라야 하고 모서리가 둥글어서 잘 안 잘립니다. 잘라서 넣어봅니다. 잘 안 맞아서 드러내고 다시 잘랐습니다. 작은 게 손이 많이 가네요. 이번에는 잘 맞았습니다. 붙여줍니다. 두 번째 장 붙여줍니다. 이것도 오른쪽으로 침범을 해버렸네요. 다시 떼어냅니다. 어렵게 재단해서 붙여봅니다. 대각선으로 작은 타일을 재단하려니 똑바로 잘 안 잘립니다. 공간이 많이 비어버렸네요. 주말이고 먼지도 많이 날려서 최대한 그라인더를 안 쓰고 시공해 보려고 노력했습니다.
꾸역꾸역 붙여나갑니다. 실력이 없어서겠지만 대각선으로 작은 데코 타일을 자르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전문가분들은 이런 거 커터기로 잘 자르시겠죠? 저는 도저히 쉽지 않네요. 5장 붙여보고 포기했습니다. 나중에 그라인더로 잘라서 붙여 넣으려고 전부 빼냈습니다. 힘들게 잘랐는데 다시 떼어내고 폐기물 마대에 전부 버렸습니다. 나중에 붙일 거라 본드도 정리해줍니다. 커팅 수공구가 있었으면 가능했을까요? 나중에 한번 써보겠습니다. 자, 이제부터 온장 시공만 갑니다. 한 장 한 장 붙을 수 있는 곳만 시공해 나갔습니다. 세 번째 만나면 시공합니다. 본드 잘 펴바르고요. 코너비드 먼저 치수제서 잘라줬습니다. 마스킹 테이프 제거해주고요. 코너비드 올리고 꾹꾹 눌러줍니다. 실리콘 쭉 싸주고 타일 올립니다. 타일 꾹꾹 누르면서 위치 잡아주고요. 간격제 꽂아주고 고무망치로 수평 보면서 두드려줍니다. 손과 눈의 감각으로 높은 곳을 잘 두드려줘야 합니다. 옆쪽 이어서 붙여줍니다. 온장은 쉽게 붙여나갑니다. 사실 직각으로 된 소파 벤치였다면 쉽게 시공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런 것도 시공해보면서 레벨업 되는 거겠죠. 자, 간격제 꽂아주고 고무망치로 두드려줍니다. 온장 2장 잘라서 붙여줍니다. 만나는 부위 눈대중으로 보면서 안 잘라도 되는 부분만 전부 붙여줍니다. 이쪽도 온장 가능한 부분만 붙여줍니다. 모자이크 타일을 시공하니 무슨 퍼즐 맞추는 것 같습니다. 나름 재미가 있네요. 시간이 지체되면 본드는 한 번 더 긁어줍니다. 손으로 꾹꾹 누르고 망치로 두드리며 마무리합니다. 두 번째, 세 번째만 시공이 끝나서 수평대로 한 번씩 꾹꾹 눌러줬습니다. 모자이크 타일은 타일이 작아서 이 작업이 필수인 것 같습니다. 네, 5번째면 동시에 시공 진행합니다. 먼저 코너비드 잘라놓고 시작합니다. 칼로 자르기 좀 힘듭니다. 가위 사용하세요. 공구함이 차에 있는데 그거 가져가기 귀찮아서 칼로 그냥 잘랐습니다. 잘 맞네요. 여기는 마스킹 테이프가 떨어져서 48mm 큰 걸 사용했습니다. 본드 잘 펴바르고 삐져나온 본드는 헤라로 정리해줍니다. 마스킹 테이프 제거해주고요. 테이프가 크니 본드가 많이 빠져 행하네요. 본드가 많이 비는 만큼 실리콘 꼬불꼬불 싸줍니다. 코너비드 자리도 실리콘 보충해줍니다. 코너비드 올리고 꼭꼭 눌러줍니다. 삐져나온 본드는 바로바로 닦아주세요. 오른쪽 코너비드도 올려줍니다. 자, 타일 올려줍니다. 이쪽 면은 온장 시공이 몇 장 안됩니다. 위치 잘 잡고 간격제 넣고 망치로 두드립니다. 실리콘 꼬불꼬불 싸줍니다. 이렇게 쓰는 것도 나름 재미가 있네요. 경계 부위 만나는 곳, 온장 가능한 곳 붙여줍니다. 경계 잘 맞춰서 타일 놓으면 크게 안 움직여도 잘 맞습니다. 고무망치로 두드리고 마무리했습니다. 네 번째면 마무리합니다. 마지막 5번째 면입니다. 여기는 공간이 아주 작아서 금방 끝났습니다. 온장이 6장밖에 안 붙네요. 자, 이렇게 해서 미완성 시공이 끝났습니다. 네 군데나 이빨이 빠졌네요. 이빨 빠진 곳은 회사로 가져가서 자르기로 했습니다. 그라인더기로 자르면 이쁘고 쉽게 자를 수 있습니다. 우선 잘라야 하는 타일들을 모두 표기해서 가져가야 합니다. 하나하나 타일을 가져다 대고 자를 위치를 표기해 줍니다. 자를 위치를 표기하고 직선을 그은 후 꼭 불필요한 부위에 표시를 해줘야 합니다. 그래야 나중에 필요한 부위를 버리고 불필요한 부위를 살리는 불상사를 막을 수 있습니다. 그물로 묶여있는 타일을 하나씩 잘라줍니다. 그물은 쉽게 칼로 잘립니다.
나눠진 구역에 타일들이 서로 섞이지 않도록 비닐로 잘 구분해 줬습니다. 사실 한 번에 몰아서 하는 게 효율은 더 좋은 것 같습니다. 한 줄씩 표기해서 담아줬습니다. 만나는 부위의 간격을 일정하게 유지하면서 표기해줍니다. 타일을 쭉 늘어놓고 하는 방법도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모자이크 타일이 다른 타일에 비해 약간 더 비싼 것 같습니다. 뒤에 망이 붙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타일을 일자로 놓고 위에서부터 하나씩 그어서 내려옵니다. 이 방법이 제일 빠르고 좋은 것 같습니다. 이쪽도 같은 방법으로 쭉 그어줍니다. 다 표시한 타일은 비닐로 싸서 섞이지 않도록 박스에 넣어줬습니다. 낱장으로 자를 때 대략 어느 정도 필요한지 보고 한 번에 잘랐으면 좋았을 것 같습니다. 오래 걸리는 건 아니니 하나씩 잘라서 배치해봅니다. 꼭 잘라서 버릴 부위에 X 표시해주세요. 가끔이지만 사인펜이 물드는 타일도 있습니다. 마지막 만나는 부위 표시해주고 마무리했습니다. 오늘도 참 색다른 경험을 했습니다. 소리와 먼지가 심해서 회사 마당에서 잘랐습니다. 본드통 뚜껑 뒤집어서 타일을 자르니 참 편한 것 같습니다. 저희 구독자분께서 알려주신 방법 중에 박스 여러 개 겹쳐서 바닥에 깔고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안전에 주의하면서 천천히 잘라줍니다. 잘려진 타일을 확인하고 조금 거칠면 한 번 더 다듬어 줬습니다. 자를 때 50개 정도 됩니다. 적은 양이 아니네요. 주말에 아파트에서 자르면 100% 민원 들어오겠죠? 정말 조그만 조각도 필요해서 저런 건 도저히 카터기로 자르기 불가능합니다. 소음 분진 걱정 없이 회사 마당에서 자르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라인더는 항상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절대 서두르지 말고 천천히 자르면 됩니다. 자를 게 많아서 구분을 위해 조그만 플라스틱 박스에 담았습니다. 위치별로 발포지를 깔아서 구분해 줬습니다. 일반 타일과 다르게 뒤에 망이 붙어 있어서 자르기 불편하기는 합니다. 여러모로 시공하기 힘든 타일인 것 같습니다. 커튼날을 깊게 넣으면 되긴 하는데 망이 일부분이라도 안 잘리면 손으로 띄워줘야 합니다. 자르다 타일 끝부분이 깨졌습니다. 다시 그려놓고 잘라줍니다. 항상 강조하지만 그라인더는 사고율이 1위 공구입니다. 조금만 서두르고 방심하면 크게 다칠 수 있는 공구니 사용에 항상 주의하시고 다른 공구로 대체 가능하다면 안 쓰는 게 좋습니다. 타일에 그라인더가 필수이긴 합니다. 어차피 사용해야 할 공구니 안전에 항상 유의합니다. 그렇다고 너무 겁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안전하게만 사용하면 위험한 공구임에는 틀림없으니까요. 처음에는 길을 내준다 생각하고 천천히 그어주세요. 길이 나면 살살 힘을 주면서 완벽하게 잘라주면 됩니다. 잘리고 나면 자리면을 보고 필요하면 다듬어 주세요. 발포지 깔아서 위치별로 분리해 줬습니다. 발포지 깔면 서로 부딪히지도 않고 분리할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바닥에 눈이 내린 것처럼 하얗게 변했네요. 어디 영상에서 봤는데 기억은 안 나지만 그라인더 작업 시에 장갑을 안 끼는 게 좋다고 해서 벗었습니다. 장갑 실밥이 그라인더에 말리면 위험하다고 해서요. 맞는 말이겠죠? 조심히 잘라봅니다. 정말 이렇게 조금 잘라야 하는 위치는 그라인더 필수입니다. 시험해보니 일직선으로 자르는 건 조금 작아도 커터기로 자를 수 있습니다. 대각선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타일이 크다면 쉽게 했겠지만 작은 타일은 더더욱 힘드네요. 아이고, 망했습니다. 비가 오기 시작하네요. 얼른 옮겨서 천막 밑으로 들어갔습니다.
다시 시작합니다. 무릎이 아파서 여행용 방석을 깔고 했습니다. 생각보다 잘 잘리기는 하는데 타일이 작아서 작업성이 떨어지긴 하네요. 아직 갈 길이 멉니다. 열심히 잘라봅니다. 이건 정말 손톱만 하네요. 혹시 몰라서 같은 거 여분으로 몇 개 더 잘랐습니다. 빠르게 다시 달려봅니다. 확실히 작업이 반복되면 속도가 빨라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서두르지 말고 안전하게 천천히 잘라줍니다. 그라인더기가 직각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힘으로 눌러 자른다기보다는 갈리면서 파고든다 생각하면 됩니다. 버려지는 타일과 살리는 타일이 헷갈리지 않도록 잘 보면서 잘라주세요. 다시 잘라야 하는 불상사가 생깁니다. 모든 일이 그렇지만 반복되고 숙달이 되면 조금 쉬워집니다. 거의 다 잘랐습니다. 힘을 내봅니다. 끝이 얇고 뾰족한 경우 깨질 수 있습니다. 주의하면서 천천히 잘라줍니다. 자, 마지막 한 장입니다. 40분 정도 자른 것 같습니다. 자, 잘 정리하고 가져가서 붙여야겠습니다. 그라인더 머리 뒤쪽에 있는 고정 버튼을 누르고 날을 시계 방향으로 돌리면 잘 풀립니다. 다음 사용을 위해 날을 교체해서 정리해 놓았습니다. 잘려진 타일을 하나하나 자리에 맞춰봅니다. 처음 해보는 방식이라 걱정했는데 나름 잘 맞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맞닿는 부위도 맞춰봅니다. 여기는 세 번째 맞닿는 부위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맞닿는 부위입니다. 그 사이 도배를 끝냈습니다. 지저분한 부분을 제거해주고 청소해줍니다. 튀어나온 본드와 잘 제거되지 않은 도배 부분을 칼로 긁어줍니다. 귀찮고 힘들어도 꼼꼼히 깨끗하게 정리해줍니다. 청소도 깨끗이 해줍니다. 먼지나 이물이 들어가면 탈락의 원인이 되기도 하고 타일을 붙였을 때 타일이 분출되기도 합니다. 이번에는 본드는 안 쓰고 실리콘으로는 붙여봤습니다. 조각들도 작고 잘 앉지 않는 부위라 크게 문제될 게 없어 보였습니다. 실리콘 싸주고 하나씩 붙여 나갑니다. 간격재 넣어주면서 삐뚤어지지 않도록 신경 써줍니다. 실리콘이 넘치지 않을 정도로 골고루 발라줍니다. 이것도 처음 해보는 시도라 나중에 어떤 결과가 나올지 잘 모르겠습니다. 나무에 타일을 붙이는 것도 그렇고 실리콘으로만 붙이는 것도 그렇고 잘 아시는 분들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물을 쓰지 않는 곳이고 사람이 앉기만 하는 곳이라 크게 문제될 건 없어 보이긴 합니다. 혹시 나중에라도 문제되면 수리하거나 다른 걸로 바꾸면 되죠. 퍼즐 맞추듯이 하나씩 맞춰 나갑니다. 여기 같은데? 진짜 한 땀 한 땀 붙여 나갔습니다. 정말 손톱만한 것도 넣어주고요. 하나하나 자리를 찾아가면서 마무리 되어갑니다. 항상 처음 하는 시도는 더디고 힘들지만 나름의 재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간격재 꼼꼼히 넣어주고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해줬습니다. 간격재는 타일 구매하면서 3mm 간격재를 넣어보고 구매했습니다. 작은 조각 타일들은 바닥에도 발라주고 타일 뒷면에도 조금 발라주고 붙였습니다. 몇 번 안 되는 타일 작업을 해봤지만 면적 대비 노력은 이번이 최고인 것 같습니다. 힘 많이 든다기보다는 섬세하게 손이 가장 많이 가는 작업인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맞닿는 부위가 끝났습니다. 실리콘 골고루 싸주고요. 벽 쪽으로 확실히 밀착시켜서 붙여줍니다. 작은 타일은 약간 아기자기한 재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큼직큼직한 타일은 조금 뭐랄까 고급스러움,
그런 느낌이 있는 것 같고요. 실리콘이 위로 돌출되지 않도록 신경 쓰면서 붙여줍니다. 주변 타일과도 높이와 간격이 맞아야 하니 눈과 손의 감각과 간격재 쪽으로 밀착시키면서 붙여줍니다. 영상을 보고 있으니 실리콘을 전부 쏘고 붙였으면 어땠을까 싶기는 하네요. 처음보다는 그래도 속도가 붙었습니다. 이쪽 줄은 타일 재단도 잘한 것 같습니다. 같은 사람이 해도 그때그때 다른 것 같습니다. 그 차이가 별로 없이 깔끔한 게 기술자분들이겠죠? 거의 마무리 되어 갑니다. 마지막 2장입니다. 간격재 넣어주고 다음 옆으로 넘어갑니다. 2군데 남았습니다. 실리콘 잘 싸주고 벽 쪽에 밀착시켜서 붙여줍니다. 사실 다 잘라놔서 특별한 노하우는 없는 작업입니다. 꼼꼼히 붙여주면 됩니다. 부착 부위가 꼭 화살표 모양 같이 생겼네요. 빠르게 붙여주고 마무리 해야겠습니다. 손톱만한 거 붙이는 게 더 힘든 것 같습니다. 실리콘은 일반 저렴한 실리콘 사용했습니다. 화장실이나 주방처럼 물을 쓰거나 하면 바이오 실리콘을 사용하겠지만 여기는 물을 쓰는 곳이 아니어서 그냥 저렴한 거 사용했습니다. 사실 바이오 실리콘이라고 해서 100% 곰팡이가 안 생기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벌써 반절했습니다. 이쪽 도배지가 튀어나와 있어서 완벽하게 잘 안 붙네요. 최대한 밀착시켜 봅니다. 작업이 반복되면서 실리콘 쏘는 방법도 좀 달라졌어요. 처음에는 줄로 쏘더니 지금 분기수 쏘고 있네요. 사실 어떤 게 맞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잘 붙고 하자 안 생기면 되죠 뭐. 간격재 넣어주고요. 2장 남았습니다. 자, 2장 한꺼번에 마무리합니다. 이 부분이 만나는 지점 시공 중에 가장 깔끔하게 된 것 같습니다. 자, 마무리하고 마지막으로 넘어갑니다. 자, 여기는 한 번에 좀 많이 쏘고 붙여봅니다. 첫 장은 꼭 야구 홈 베이스처럼 생겼습니다. 야구 좋아하시는 분들은 공감하실 것 같네요. 거의 50장을 자른 것 같은데 똑같은 모양이 하나도 없습니다. 신기하네요. 조그만 조각들도 자리를 찾아서 잘 넣어줍니다. 한 변에 표기하고 한 번에 자르고 붙이는 것도 나쁘지 않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정말 끝이 보입니다. 마지막 2장 남았습니다. 마지막까지 꼼꼼히 붙여봅니다. 나름 혼자서 재미있게 작업했습니다. 마지막이 좀 아쉽네요. 너무 작게 잘랐습니다. 자, 이렇게 시공을 마무리했습니다. 실리콘이 굳을 때까지 조금 기다렸다가 매지 넣어야겠습니다. 가까이서 보면 조금씩 미흡한 부분이 있지만 처음 해본 시공치고는 잘한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여기가 제일 잘 시공한 것 같아 마음에 듭니다. 실리콘 다 굳었습니다. 매지 넣어주겠습니다. 물을 넣고 백시멘트 넣어주고 손으로 잘 비벼줍니다. 질면 백시멘트를 추가하고 되면 물을 더 넣어서 반죽합니다. 뭉치거나 가루가 날리지 않도록 잘 반죽해줍니다. 장갑으로 푹 떠서 타일 위에 꼭 누르면서 미끌려줍니다. 줄눈 간격이 넓고 타일이 작아서 조금 질게 해서 매지헤라로 밀어넣는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왼손으로 시멘트를 옮겨주고 오른손으로 정리해주면서 꼼꼼히 넣어줍니다. 사실 물을 사용하지 않는 곳이어서 크게 부담 없는 작업입니다. 그래도 빠진 물 없이 잘 넣어줍니다.
공간이 좁아서 빠르게 작업이 마무리됩니다. 백시멘트가 남으면 잘 모아서 폐기물 마대에 넣으면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 딱딱하게 돌처럼 굳어버립니다. 벽쪽 모서리 등 빠진 곳 없이 꼼꼼히 넣어줍니다. 매지가 들어가니 확실히 느낌이 다르네요. 타일도 흰색이라 매지를 넣으면 조금 미흡한 부분이 많이 가려져서 좋은 것 같습니다. 무릎 높이라 매지 넣기도 수월합니다. 이렇게 매지 작업이 끝났습니다. 자, 청소해 주겠습니다. 처음에는 뭉친 매지를 정리하는 느낌으로 닦아주고 두 번째는 깔끔하게 청소하는 느낌으로 진행합니다. 자세히 보면 뭉친 것들이 보입니다. 매지가 일정하도록 닦아주세요. 너무 힘줘서 닦으면 들어간 매지가 파일 수 있습니다. 힘이 너무 많이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2차로 세척해주고 마무리했습니다. 4번이나 꺾이고 모자이크 타일에 나무로 된 벤치에 시공을 완료했습니다. 깔끔하니 이쁘네요. 자, 시공 비용 정리해 보겠습니다. 화이트 모자이크 타일 2박스 6만원, 16통 3통 6,000원, 백시멘트 한 포 5,000원, 총 71,000원이 들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모자이크 타일 시공 영상이었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세리나우스였습니다.